예, 검찰이 8년 만에 재개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요리죠. 마라탕 등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점 수십 곳이 적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참 얘기할수록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건 발생 8년 만 또 재수사 8개월 만에 검찰이 이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크게 세 부류입니다. 지금 유해성 물질이라고 알려진 CMIT와 MIT를 이용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것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독물질인 PHMG를 지금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컬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34명을 지금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 2016년 당시에는 책임을 피했던 업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또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건가요? 네, 당시에는 PHMG와 PMH 원료만이 지금 유해성 입증이 된 상황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MIT와 MIT의 경우 당시에는 유해성 입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후 이제 환경부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입증을 해냈고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해성 자체는 입증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람들이 제조하고 판매를 했는지 이것을 입증을 해야지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들이 이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지금 SK케미컬이 아니라 당시에는 유공이었습니다. 유공에서 이 원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내부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것을 제품으로 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서울대 수의학팀에 추가적인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것을 제품으로 출시를 했던 정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것을 제품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지금 CMIT와 MIT 원료를 사용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회사에서 오히려 연구원이 잘못됐다, 좀 유해하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대학교에 의뢰했는데 그게 나오기도 전에 제품 출시가 된 거니까 이게 알고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주의와 안일함이 빚은 참극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그 또 이 외에도 공무원들이 기업이랑 유착을 한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청렴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처벌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에도 좀 이제 적용이 되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애경으로부터 지금 수백만 원을 받고 국정감사 자료 등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라. 지금 이렇게 수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증거 인멸을 하라고 알려준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고 특조위 조사를 지금 무마를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해 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러한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크고 당연히 지금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보상도 좀 문제인 게요. 이 보상의 범위라던가 기준을 놓고 꾸준히 좀 이야기가 있어 왔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 등록이 된 피해자가 약 6,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습기 피해 구제법을 지금 제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피해 구제가 가능한 폐 질환으로 등록이 된 것은 소엽 중
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 질환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폐 외 질환이라고 하면은 태아 피해와 천식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화 자체도 1, 2단계와 3, 4단계를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지금 인정이 된 인원만 2,000명 정도라고 하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피해 구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특별구제 대상의 경우 가해기업 분담금과 출연금으로 지금 구제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정적인 충당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그 매운맛 때문에 요즘에 뜨는 음식이죠. 중국의 마라탕, 마라샹궈 등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위생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단속반의 현장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청소 안 하신지?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지금 뭐 기름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붙어 있네요. 기름때는 뭐 잘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청소는 하는데 예, 굉장히 그 인기 많은 음식이고 저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좀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을 텐데 이렇다면 위생도 좋아야 될 것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거 보게 되면 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제품도 정체불명의 유통기한이 뭐 지나지 않은지도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6월 3일에서 7월 5일까지 불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마라 음식점 49곳과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불시로 위생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마라 음식점 자체의 위생 상태 불량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게 무슨 제품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원료나 표시가 전혀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법령 위반은 당연하고 위생 취급 기준에도 한참 미달한 상태에서 이 원료들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발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대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또 공중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여름철 또 오늘 굉장히 날씨도 무덥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밝혀진 만큼 조금 대대적으로 위생 점검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점검은 불시에 보통 좀 이루어지는 거죠? 네, 행정 지도나 이런 것들의 경우 알게 되면 사실 다 미리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불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발각을 해냈다는 것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식약처가 그 발표한 곳을 봤더니만 굉장히 한 두 곳 중에 한 곳꼴로 발견이 됐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어요? 지금 영업 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곳이 6곳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해서 판매를 한 곳이 또 13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법령에도 위반하는 곳이 8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속 대상 10곳 중 6곳이 위생 상태 불량이나 무허가 영업 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적으로 주는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보고도 믿기기가 어렵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또 무덥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또 식중독이라던가 건강에 또 어떤 위험 요소가 될지도 걱정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처분이 좀 내려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식약처는 각 지자체에 이 위반한 업소들을 알린 상황이고요.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겠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뭐 점검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점검을 통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뭐 행정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라고 여길 만한 처분은 아무래도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상 뭐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게 뭐 위화력은 없기 때문에 영업 정지 등을 통해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다음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즉 검찰이 이제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본 이유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KT 내부 문건을 통해서 예. KT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국회 환노위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안에 김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정황 같은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의원 의원실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 시기 즈음에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고생했는데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또 당시 임원이나 뭐 인사 관련한 담당자의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의 경우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에서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적성검사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인성검사에서 심지어 불합격 대상이 됐는데도 1, 2차 임원 면접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환노위에 있으면서 KT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 뭐 기지국 수사 협조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끝끝내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에 대해서 뭐 무형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아서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과 좀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어떤 게 이제 적용될 것이냐를 봤는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예. 혐의를 어떻게 좀 정하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방해 혐의가 들어가려고 하면 예. 지금 이 KT 사장이 아니라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 위계나 위력 등을 행사를 해서 업무를 방해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네, 채용을 통한 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무형의 이익이 뇌물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법원의 계속적인 입장은 무형의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뭐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성접대 관련해서도 이게 뇌물이 성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뇌물이 성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뭐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뇌물수수 혐의 자체가 뭐 법정형이 높은 형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현직 의원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취업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좀 정치적인 영향이나 타격이 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예. 뭐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상 성립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경우 성립 이래로 계속 사문화된 조항이고 현재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뇌물수수 자체와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공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